자, 안녕하세요. 오늘 또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한 분, 두 분 슬슬 좀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코스피, 코스닥,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뭐 어디 시장을 둘째 치고 주식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건 주식 시장의 생태에서 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런 시장은 안 겪을래야 안 겪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있는 생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태풍도 불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주식 시장의 생태에 투자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겪는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무슨 그런 성인군자 같은 소리 하고 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눈에는 사실 이거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지금 오름폭을 보십시오. 오름폭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망하니 어쩌니 한다는 게 사실 아직 뭐 그 정도까지 갈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좀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은 하긴 했죠. 자,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하면 그러면 주가는 계속 이렇게 올라야 될까요? 계속 오르기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렇게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고 횡보를 하고 또 하락을 했다가 올라갑니다. 자, 지금 보면 계산을 좀 해볼까요? 이게 고점 대비 지금 얼마나 떨어졌냐면 마이너스 5%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5%. 코스피가 마이너스 5% 지금 떨어졌다는 거죠. 코스피 마이너스 5%. 자, 이틀 만에 5%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자, 여기 정도에서 떨어졌으니까 한 4% 정도 떨어졌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개별 종목들은 아마 뭐 한 마이너스 한 8%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8에서 한 10% 정도 떨어졌겠죠. 코스닥 4% 떨어지면 곱하기 2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럼 개별 종목들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0%. 자, 작은 금액이 아니죠. 작은 퍼센트가 아닙니다. 자, 코스피도 그렇죠. 코스피도 한 10% 정도 떨어졌겠네요. 자, 개별은 마이너스 한 10%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도 꽤 있죠.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코로나 때 확 망가지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아마 여기 정도에 아마 처음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사실 여기는 어렵지 않은 주식 시장이었죠. 그닥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장 자체가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 사면 막 10%씩 오르고 뭐 그랬던 거죠. 여기는 사실 아무거나 사면 오르는 장세였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 관점을 두고 투자 계획을 세우면 A라는 계획을 세우든 B라는 계획을 세우든 뭐 C라는 계획을 세우든 사면 오릅니다. 사면 오르죠. 그냥 쭉 사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주식시장 왜 이래?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래프를 조금 당겨보겠습니다. 당겨보면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초록색 선 보이시나요? 여기가 미중 무역 전쟁 했을 때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여기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그러면은 여기는 언제냐? 코로나가 터졌을 때죠. 코로나. 자, 코로나 터지고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미중 무역 전쟁. 여기 초록색 선이죠. 자, 코로나. 여기 초록색 선이죠. 그다음 여기는 대세 상승입니다. 대세 상승. 그죠? 대세 상승. 자, 우리가 코스피가 마이너스 5% 정도 빠졌다 그랬죠. 마이너스 5%. 그죠? 그러면 우리 미중 무역 전쟁 때 잠깐 볼까요? 미중 무역 전쟁 때 저도 주식 시장이 있었는데 자, 얼마나 빠졌는지 볼까요? 자, 마이너스 6%. 그죠? 마이너스 6%. 자, 마이너스 9%. 자, 마이너스 9%. 자, 마이너스 14%. 자,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4%. 자, 이렇게 많이 빠졌죠. 자, 이 등락폭 보십시오.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빠진 것만 계산해도 여기가 지금 얼마나 빠졌냐면 마이너스 5%, 4% 빠졌습니다. 지금 빠지듯이 빠진 거죠. 그냥 일상이었죠. 일상. 한 달 걸쳐서 한 달 오르고 한 달 걸쳐서 거의 뭐 10% 이상 빠지고 이랬습니다. 한 달마다. 얼마나 등락폭이 심했는지 알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코스피 그래프라는 게 믿겨지세요? 이게 등락폭 보십시오. 엄청나죠. 자, 이런 거 경험한 사람이랑 지금 주식 들어와가지고 상승장만 노려본 사람이랑 멘탈이 똑같을까요? 전혀 틀립니다. 대응 방법도 틀리고 멘탈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 살아남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포기를 하고 돈을 잃고 나갔던 사람들은 다시 주식시장에 잘 안 들어오죠. 한 몇 년 뒤에나 한 번씩 다시 한번 주식 해볼까 라고 들어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나가신 분들은 주식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고
다시는 주식시장 안 돌아보죠. 그리고 주식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말리죠. 자, 근데 이런 주식시장까지 다 견디고 이걸 경험으로 삼았다라고 하면 지금 엄청난 경험치가 되고 엄청난 대응 방법이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자, 여기에 지금 주식을 시작했던 분들이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뭘 배울까요? 지금은 사실 이때는 사실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그냥 대세장이었죠. 지금 여기 반등이 있긴 하지만 이 반등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크지도 않은 반등이죠. 자, 코스닥 역시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코스닥도 당겨보면 여기가 무역전쟁 했을 때인데, 자, 그래프를 조금 해보면 코스닥은 코스피드보다 더 등락이 심하죠. 장난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냥 코로나급입니다. 코로나급.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그 주식 고수들 있죠. 고수들 통상 와 주식 고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이 하락장에서는 분명 손실 보는 종목이 있습니다. 손절도 치고 분명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가가 내리는데 당연한 거죠. 이거 자기가 무슨 어떤 엄청난 거금을 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반등시킬 수 있는 개인의 힘으로 이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돈을 똑같이 잃는 거죠. 그리고 상승장에서 돈을 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을 따는 겁니다. 그 비중이 상승장에서 돈을 따는 비중이 더 크다라는 거죠.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하락장에서도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수들 중에 훈련 기간이 없이 고수가 된 사람 없죠. 이런 기간 안 거치고 이런 등락이 큰 기간들, 경험들을 안 거치고 고수가 된 사람이 없죠. 주가가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과거 그래프를 봐도 주가는 등락폭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등락폭도 크고 해마다 큰 이슈도 있죠. 뭐 리먼 사태도 있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거 보십시오. 한 방씩 이렇게 미친 듯이 우리나라 망한다 할 정도로 완전 바닥을 보일 때도 있죠. 자, 이럴 때도 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기간들을 다 거쳐서 인고의 시간 끝에 자기 경험치, 노하우, 생존 전략이 생겼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고수가 됐겠죠. 그런 분들은. 자,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탈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약간 좀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자기가 이제 돈 벌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분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거 잠깐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불과 한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시장만 조금 해가지고 나는 주식 고수다, 나는 이제 주식 돈 벌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하면 되게 우스운 일이죠. 지난 과거의 이력을 한번 보십시오. 이 경험치만을 가지고 나는 이제 주식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자아도취에 빠졌다 그러죠. 자아도취에 아마 충분히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표를 갖다 대도 오르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실력이 쌓이면 사실 오르던 내리던 시간만 걸릴 뿐이지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수익은 낼 수 있고 장이 나빠도 장이 좋을 때보다 시간은 느리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다 트럼프 작품이죠. 이게 요만큼이 다 트럼프 작품입니다. 트럼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미중 무역 전쟁, 그 다음에 북미 회담 때 트럼프 협상 안 된다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렸죠. 그때 완전 개폭락했습니다. 폭락했고, 그 다음 또 일본이 미중 무역 협상 그거 보고 그 트럼프 하는 짓 보고 그대로 또 따라했죠.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니라 한일 무역 전쟁 했었죠. 그때도 완전 폭락했습니다. 이슈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 방송 때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 미친듯이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근데 바이오가 언제까지 하락할까요? 우리나라 K바이오, 우리나라는 반도체랑 바이오입니다. 반도체랑 바이오. 그러니까 코스피에는 반도체, 코스닥에는 바이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친환경 테마가 불고 있어서 조금 더해지긴 했지만 이 바이오를 그냥 죽이진 않습니다. 절대. 자, 충분히 내려가면 또 충분히 반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좀 섭리를 알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여기서 시작하신 분들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주식시장일 수도 있죠. 아니, 주식이 왜 내려? 와, 개폭락했다라고 하죠. 사실 개폭락은 아닌 것 같은데 개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전반적인 내용을.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좀 하락장이다 싶을 때는 수익 난 것도 좀 덜어내고,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한 1~2% 정도 되는 거는 또 간략하게 또 손절 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손절이 무조건 나쁘지만 않죠. 그리고 뭐 코스피가 이제 좀 3000을 좀 견디는지를 좀 봐줘야 되겠죠. 자, 코스피가 3000 정도면 어디냐? 자, 여기 정도 되는데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그죠?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자, 3000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3000이 맞아 깨진다면 여기 이평선을 볼 수밖에 없겠죠. 20일 이평선이 요렇게 흐르는데 20일 이평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흐르는 게 120일 이평선입니다. 아니, 이평선을 모른다고 하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에 요런 갭이 크다, 요런,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 이평선과 현재 주가의 거리가 멀다 하면 거품이 좀 많이 쌓였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강세장이거나 거품이 좀 많이 쌓였다. 그리고 결국은 이 그래프와 120일 이평선은 한 번씩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만나죠. 여기도 만나고. 지난 역대 그래프들을 거짓말인지 아닌지 보시면, 이거 다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도 엄청, 여기 지금 121 이평선인데 엄청 강세장이었죠. 야, 가자 했겠죠. 여기도 막 난리도 아니겠죠. 와, 도대체 몇 개월 동안 오르는 거야 라고 했겠죠. 그런데 보면 언젠가는 하락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122 평선과. 그러니까 이격도가 크면 클수록 위험은 커지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다시 거품이 줄면서 줄어드는 거죠. 이게 또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만큼이나 또 올랐다가 또 가자 했겠죠. 여기서. 그죠? 근데 결국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122 평선과.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연의 섭리.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섭리입니다. 자주 이런 이야기 하죠. 이격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야기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종목 수를 줄이고 개별 종목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자신의 알맞은 종목 수를 선정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만 돼 있었다면 여기서 뭐 계속 할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요때가 꼭지였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꼭지인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봐서 아는 거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시장 역시 잠깐 조정을 줬다가 또 이렇게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진짜 120일 이평선을 만나러 이렇게 하락을 하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때마다 적절한 시기에 흥분하지 않고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좀 주식 시장 흐름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전반적인 좀 이야기를 했는데, 종목 이야기보다. 그래서 뭐 결론은 훈련 기간 없이 고수가 된 사람 없다. 그리고 뭐 수익 날 때도 있고 손해가 날 때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은, 이런 하락했던 시간, 이렇게 조정받고 이런 경험을 했던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아니죠. 이런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고수들은 지금도 돈을 벌고 있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생존해서 끝까지 이렇게 생존해서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었으면 다 탈주해서 나갔겠죠. 그리고 뭐 암만 이야기를 해도 사실 이런 거 경험입니다.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경험을 해봐야 알지, 매번 이렇게 말로 뭐 이렇다 저렇다 해봐야 사실 그렇구나 정도지, 사실 몸소 경험하면 그때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옵니다. 10만원으로 뭐 100만원을 만들 수 없으면 뭐 1억이 있어도 10억을 못 만든다고 하죠. 뭐 종잣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계좌를 마이너스 난다고 다 털고 다시 시작해도 지금 안 되면은 앞으로도 못 합니다. 너무 지치는 사람도 좀 많기에 좀 이런 좀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주식 전반적인 흐름이 반등이 오거나 추가 하락을 했을 때 또 영상을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TV에도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직 뭐 구독자가 별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네이버 TV 쪽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또 올리고 있고, 이프로 TV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또 구독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네요. 자,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또 거북이 투자법이라는 주식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 이제 영상을 또 글로 만나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또 글로 이렇게 또 올려놨죠.
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거북이 투자법이라고 치면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